자, 연습 문제 7번서부터 보자. 자, 7번. 자, 세 집합 A, B, C 사이에 포함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시오라고 했지. 일단 이제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원소 날보로 나와 있고, 자, 그럼 B하고 C를 이제 원소 날보로 좀 나타내 보자. 자, B라는 집합을 이제 원소 날보로 나타내면, 자, B라는 집합은 이 EX 플러스 Y의 계산 결과가 이제 B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A의 원소, Y도 A의 원소니까, 먼저 EX의 값부터 계산해 보면, 여기는 A 원소에다 각각 2배를 한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0, 2가 나올 거고, 다음에 Y도 A의 원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0, 1이 돼. 그래서 2개를 더하래.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0,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이미 있고 0, 1.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가 3이 되네.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B집합도 구했고, 다음에 이제 C집합은 자, x, y의 곱의 결과가 바로 이제 C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A 원소니까 마이너스 1, 0, 1이고 y도 마이너스 1, 0, 1이야.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결과가 바로 이제 C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 자, 곱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이 나올 거고 0, 0,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0, 1이 되니까 중복되지. 그래서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제 A, B, C의 포함 관계를 보니까 지금 A하고 C가 이제 똑같은 거지. 그래서 A하고 C가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고, 다음에 B 안에 여기에 마이너스 1, 0, 1이 똑같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A와 C라는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지. 다음에 8번. 집합 A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네. 자,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자, 이 문제는 이런 거였었잖아. 우리가 뭐 앞에 다뤘었지만 이 원소 기호는 즉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다음에 이 포함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지금 공집합,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원소 A, B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 자체가 이제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번호부터 보면 자, NA는 5가 아니라 4가 되지. 틀린 거고. 다음에 니은에 지금 A집합의 원소 중에 이 공집합 기호가 있는데 그 공집합 그 기호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이니까 이 집합으로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다음에 이것을 보면 여기가 B가 A집합의 원소니까 얘도 틀린 거지. 얘를 이제 올바르게 고치려면 B는 바로 A의 원소 가 되는 거고, 또는 이 B라는 원소를 갖는 요거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바로 얘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틀린 거고, 얘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다음에 1번은 이제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요 공집합은 원래 이 A 집합에 있는 원소 요게 아니야. 얘는 원래 공집합 본연의 뜻이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바로 얘가 맞는 거지. 얘가 맞는 거고. 다음에 또 미음을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A라는 집합에 얘 자체가 이제 원소가 되는 건데 요 원소에 또 집합교를 했으니까 바로 얘는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얘도 틀린 거고. 다음에 비웃을 보면 요 자체가 요게 원소니까 바로 요 자체가 A의 원소이다. 얘도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리을과 비읍이 맞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리을과 비읍. 자, 9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라는 문제네. 자, 일단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이 B 집합에도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 A 집합의 원소 1이 보이니까 이 1이라는 원소가 이제 B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가 1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가지 이걸 다 나눠서 풀어보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이제 1이 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1이 되는 경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A제곱은 1이 나올 테니까 A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또 두 가지 또 나눠 풀어야 되겠네. 그래서 A가 1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야. 자, A가 1이 되면 이 A라는 집합은 1, 5가 나올 거고, 이 B라는 집합은 바로 여기가 1이 되고, 자, A가 1이 되면 여기는 7, 3 되겠지?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지 않지? 이 경우는 아닐 거고.
다음에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A라는 집합은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3이 되겠네. 이렇게.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여기 1이고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9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지. 그래서 A 집합의 원소 1, 3이 여기에도 있으니까 결국 A가 B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경우가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2번도 확인을 해보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A가 7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이 1이고 11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에 B라는 집합은 A가 지금 7이니까 마이너스 49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7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8 여기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1 그대로 적으면 되고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A가 B에 포함되지 않지. 이 경우는 아닌 거고요. 결국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10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이 A, B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요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결국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A와 B가 이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지. 바로 집합의 상등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을 먼저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 15의 양의 약수니까 1, 3, 5, 15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 1 똑같이 없애고 15, 15 없애고 그러면 얘가 3 아니면 얘가 5 아니면 또 바꿔서 얘가 3 아니면 얘가 5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결국 이제 A, B 곱이니까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 이게 한 가지 경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A-1을 3이라고 놓고 B-1을 5라고 놓자. 뭐 바꿨어도 결국 A, B의 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A가 5가 나오고 B는 7이 될 테니까 곱하면 35. 답은 4번이 되겠네. 11번. 집합 A가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그냥 직접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이니까 뭐 첫 번째 경우는 홀수 1개를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는 홀수 2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세 번째는 홀수 3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각각 구해서 다 더하면 되겠지만 좀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반대되는 여사건,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건을 구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5제곱에서 우리가 이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 요거에 반대되는 게 바로 뭐냐면 홀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홀수를 다 지워버리면 2하고 4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이 되네. 그래서 결국 32 빼기 4가 돼서 28이 나오지. 답은 4번이 되지. 자, 12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또는이라는 단어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 또는과 이고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일단 이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B와 F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고쳐도 되지.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결국 우리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요 반대되는 개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얘가 지금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2의 7제곱에서 요거 이제 반대되는 걸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와 F는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에 반대되는 거는 B와 F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지. 그래서 여기서 B하고 F를 지워버리면 결국 B와 F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 돼서 결국 128 빼기 32가 되겠네. 답은 96이 나오지. 이렇게. 자, 예를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요거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제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뜯어보면 이런 거지. 첫 번째 경우는 원소 B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리고 두 번째는 F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리고 세 번째는 B와 F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보면 먼저 B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B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원소니까 2의 6제곱. 다음에 F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똑같이 2의 6제곱이지. 그리고 B와 F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5개로 이루어진 거니까 2의 5제곱이 돼.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1번, 2번, 3번을 다 더하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야. 왜냐면 봐.
우리가 여기 있는 B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즉 2의 6제곱, 2의 6제곱이니까 64개 중에는 요 64개 중에는 뭐냐면 B는 당연히 있고 그 중에 F도 포함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64개 중에는 B하고 F를 동시에 포함하는 부분 집합도 같이 계산이 된 거지. 마찬가지로 F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즉 2의 6제곱 64개 중에는 이 64개 중에는 마찬가지로 F와 B와 F를 동시에 포함하는 부분 집합도 여기에 같이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B와 F를 모두 포함하는 2의 5제곱 32개가 결국은 여기에서도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도 계산이 돼요. 즉 두 번이 중복 계산이 됐기 때문에 올바른 계산을 하려면 64 더하기 64고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요 32가 바로 두 번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올바른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128 빼기 32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이제 왜 나왔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배울 때 이런 공식이 있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런 공식인데 이 공식이 바로 똑같이 적용이 된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B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그걸 요걸 A라고 놓고 다음에 F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얘를 B라고 놓고 다음에 B와 F를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A 집합 B가 나오겠지.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B 또는 F니까 결국은 A 합집합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 계산이 바로 NA 플러스 NB고 다음에 바로 A 집합 B를 빼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NA가 바로 64개, NB도 64개, A 집합 B가 바로 32개.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13번. 자, 두집합 AB에 대해서 지금 요런 조건과 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조건 좀 보면 이 X라는 집합은 일단 A에 포함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즉 X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B를 꼭 항상 또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집합 중에서 A, B, C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 우리가 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이 A, B, C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일단 2의 전체 A의 원소가 5개니까 5에서 A, B, C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포함해야 되는 원소를 빼버리면 2의 제곱이 돼서 총 4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4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X는, 이 부분집합 X는 A가 되면 안 된대. 자, 그러면 일단 이 4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이 4개는 이제 우리가 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 B, C를 항상 포함하는 거니까 이 A, B, C를 제외한 D하고 E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구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 원소 A, B, C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구해보면 자, 제일 첫 번째는 공집합, 그리고 D,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DE 이렇게 총 4개고 여기다가 이제 A, B, C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B, C, 두 번째는 A, B, C, 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 B, C, 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A, B, C, D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바로 A를 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A 집합이 되는 거잖아. 얘를 빼면 나머지 3개가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14번. 자, 세집합 ABC에 대해서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부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수익선에 표시를 해야 될 거고. 자, 보자. 그러면 A라는 집합부터 좀 보면 자, A라는 집합은 일단 X-2가 이제 A의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건데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우리는 이제 X-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각 변에다가 이제 2를 다 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X-2, 여기는 1. 얘가 이제 바로 A 집합이 될 거고. 자, B 집합도 마찬가지로 지금 X 플러스 A가 이제 B의 원소가 되는 건데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각 항에다가 우리 변에다가 A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여기는 X 플러스 A, 여기는 7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뭐 C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X는 2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A 집합, B 집합, C 집합을 이제 수익선에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정수 A 개수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먼저 자, 우리 수익선이 잠깐 표시를 하자. 이렇게 수익선이 이렇게 있고 먼저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기는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이렇게 A의
집합이 나온 거고, 자, B는 지금 B는 A를 이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 A를 감싸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리고 7 플러스 A는 또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아, 근데 여기 등호가 있어요. 여기는 까맣게 될 거고, 이게 하얗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B집합이고, C집합은 X가 2A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2A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2A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C가 이렇게 다 감싸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A, B, C의 포함관계 이제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당연히 2A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이 경계값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만약에 이쪽으로 옮겨져서 2A가 된다라고 하면 거꾸로 B가 오히려 여기 있는 C보다 더 크게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2A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으면 안 되고, 다음에 이쪽으로 좀 커져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면, 자, 요게 지금 A라는 집합에는 마이너스 1 포함이 안 되고, 만약 B 집합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바로 B가 A를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7 플러스 A, 이 7 플러스 A는 당연히 1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커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얘가 좀 작아져서 1이 된다. 이 경계값 7 플러스 A가 여기가 1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요 A라는 집합에는 1이 포함되지만 B라는 집합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1이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 상태 그대로 두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거의 부등식을 풀어서 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보자. 먼저 이제 부등식이니까 요거부터 풀어야 되겠지. 요 왼쪽 두 개 항부터 풀면 이 항을 하면 A가 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다음에 요쪽을 풀면 A가 마이너스 0이 될 거고 이렇게 되고, 다음에 A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꼴을 동시에 완료시키는 거니까 얘도 그림을 좀 그려보면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고, 다음에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세 개 모두 겹치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정수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총 4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4개가 되겠지.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다음 넘어가자. 15번을 또 볼게. 15번. 두 집합 A, B가 돼 있고, 지금 A 집합은 원소가 A, B, C고, B라는 집합은 A, B, B, C, C, A 돼서 A하고 B가 똑같대. 지금 여기 있는 A와 B라는 집합이 똑같고,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이 마이너스 3일 때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 일단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C 세제곱이니까 이 항이 3개면서 세제곱자리가 있는 건 딱 공식이 하나밖에 없지. 잠깐 써보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시킬 거고, 얘가 ABC의 합이고, 여기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이고, 원래 왼쪽에 있던 마이너스 3ABC 이항하면 여기가 플러스 3ABC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 ABC의 합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A제곱, B제곱, C제곱을 이제 곱셈고체 변형을 이용하면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 B, C인데 여기 있는 걸 합치면 결국은 마이너스 3배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배 A, B, B, C, C, A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묶어진 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 여기서 지금 요 A 합은 요거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A, B, B, C, C, A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A하고 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A 집합의 원소들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나 B 집합의 원소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도 어떻게 돼야 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각각이 지금 A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는 지금 요것도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구한 거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하나 A, B, C의 곱을 구해야 되겠지. 여기 있는 A, B, C의 곱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보면 A하고 B가 같으니까 이 원소들의 구성 요소가 똑같기 때문에 이 세 원소의 곱이나 여기 있는 세 원소의 곱도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A, B, C나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 B 곱하기 B, C 곱하기 C, A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가 그러면 ABC가 되고 여기는 A제곱, B제곱, C제곱이니까 ABC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ABC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ABC로 나눠버리면 1이 되고 ABC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BC가 1이라는 걸 알았네. 그러니까 얘가 결국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보자.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바로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된 거고 가로 열고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 빼기 3 곱하기 ABBC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의 ABC인데 ABC가 1이니까 3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곱하기 18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4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5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다음에 16번을 또 보자. 집합 A가 1, 2 해서 N까지야. 즉 A 집합의 원소에서 총 N개지. 즉 NA의 원소가 이제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거의 부분 집합 중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과 4는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 집합에 의해서 16개래.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에 의해서는 총 2의 N제곱에서 조건이 붙어 있는 1과 2는 즉 2개. 원소로 갖는 경우 2개니까 빼기 2를 하면 되고 또 3, 4는 원소 같지 않아야 되니까 또 2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16, 2의 4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지수 m-4가 여기 있는 지수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n은 8이 되겠네. 이렇게. 다음에 17번. 집합 A가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요런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야. 일단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좀 나타내보자. 이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여기가 3, 1은 3, 마이너스 되니까, 1하고, 여기 1하고, 3을 원소로 갖는 거고, 자, B라는 집합은 지금, 요 X가 이제 B의 원소인데, X는 2K-1이라고 했고, K는 1, 2, 3, 4, 5라고 했지. 그래서 1부터 5까지 쭉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1, 3, 5, 7, 9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보면 이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집합 A에 있는 원소 1과 3을 항상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대상이 되는 원소의 개수는 2에 지금 B가 지금 5개니까 2에 5에서 다음에 A 원소 1, 3을 포함해야 되니까 2를 빼야 되겠지. 즉 2의 세제곱 즉 8개가 나오겠네. 이렇게. 자, 이 8개 중에서 지금 X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 이상인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 8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이 X의 집합은 일단 1, 3, 5, 7, 9의 부분 집합에서 1과 3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1과 3을 포함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포함해야 되는 건 1과 일단 3을 제외하고 요 5, 7, 9로 이루어지는 부분 집합을 구하고 나서 거기 1과 3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쭉 구해보면 먼저 공집합 여기가 5, 다음에 7, 그 다음에 9,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5, 7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5, 7, 9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에다가 이제 결국 1과 3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맨 처음은 1, 3이 될 거고 여기는 1, 3, 5 여기는 1, 3, 7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우리가 8개, 이 8개 중에서 지금 X의 원소가 3개 이상인데 지금 여기가 딱 2개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몇 개가 나와? 3개 이상이 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8개에서 여기 2개짜리 원소를 빼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8 빼기 1에서 7개가 답이 되겠지. 다음 18번을 또 보자. 집합 A가 2, 3, 4, 5의 공집합이 아닌 일단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 당연히 15개 나오겠지. 왜냐면 2의 4제곱 16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야 되니까 15개가 나올 거고 그 15개의 부분집합을 각각 A1, A2에서 A15 이렇게 15개니까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A1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A1, A2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A2, A15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A15라고 할 때 각각의 집합에 있는 가장 작은 원소들을 다 더한 것들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뭐냐면 이거잖아. 이 15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 각각의 집합에 있는 가장 작은 원소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에 다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작은 원소가 먼저 2가 되는 경우부터 보자. 일단 적어볼까, 이렇게.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려면 2가 되는 경우부터 보면
결국은 또 A의 부분, 좀 지우고 좀 할게. 여기에 있는 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려면 얘는 꼭 들어가야 되고, 얘는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 3,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2가 치워지는 경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 한 가지고, 나머지 3,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경우 각각 두 가지씩이 있어서 전체 몇 가지가 나와? 8개의 집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8개의 집합 중에 가장 작은 원소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8이 이렇게 나올 거고, 가장 작은 원소가 이제는 3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이런 거지. 이것도 지워보면, 가장 작은 원소가 3이 되려면 2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즉 한 가지 격밖에 안 되는 거고, 3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한 가지야. 그리고 4하고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두 가지씩이 있어서 고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바로 4개의 집합이 나오겠지. 즉 4개의 집합 중에는 가장 작은 원소가 3이 되는 거야. 그런 게 4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가장 작은 원소가 이제 4가 되는 경우지. 그럼 4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2도 들어가면 안 되고 3도 들어가면 안 되고 4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가지씩 취하는 거고,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취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얘가 두 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겠지. 즉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되는 그 집합은 딱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4 곱하기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이제 5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지. 뭐 2, 3, 4는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5가 딱 들어가는 경우야. 즉 얘도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5는 들어가야 되는 경우 한 가지야. 그래서 경우의 수로 곱하면 얘가 딱 한 개가 나오는 거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되는 그 부분 집합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5 곱하기 1이 되지.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모두 15개가 나와야 되는데 더해보면 12, 14, 15 딱 맞고, 결국은 이것도 이제 한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16, 여기는 12, 여기는 8, 여기는 5 쭉 더해보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 그래서 총 41이 답이 되겠네.